여러분, 혹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불안에 사로잡힌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죠. 허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저도 지난 3년간 불안에 휘둘리며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감정이 저절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길라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불안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 그 이유 중 하나는 불신입니다.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나 스스로를 확신하게 되면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나를 확신해. 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하게 불안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이라는 감정을 얻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저라면은 가지고 있는 돈 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즉, 우리는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값이 오를 걸 알기에 금을 산다는 확신을 하고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운동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을 알기에 내 미래 스스로를 확신하는 거죠. 정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을 알기에 나를 확신하고 그 때문에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미래는 뭐 내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잘 된다는 것은 미래를 의미하죠. 여러분이 예언가나 무당이 아닌 이상 당장 5분 뒤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잘 될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 했어요. 바로 내가 미래에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좋아하면서 열정을 느끼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게 직장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도 나는 경찰을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갖추어야 될 능력이 소실되면 나는 경찰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정년 퇴임만 해도 앞으로는 경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이 추구하는 본질을 찾아보면 정의를 실현시키고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죠. 즉, 내가 추구하는 삶, 그 삶이 내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삶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행을 가려면 짐을 싸야죠. 우리가 짐을 싸는데 보통 다 챙길 수 없으니 어떤 게 들어가요? 이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넣지 않나요?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짐을 넣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감정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대충 카페 가는 거, 달리는 거, 음식 먹는 거, 취향, 취미 등등 다양한 게 있겠죠? 가치는 추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성공, 사랑, 도전, 가족, 이런 보통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중간에 겹쳐진 교집합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교집합을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시킨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시키고, 달리기를 하며 도전을 실현시키고, 독서를 통해 꾸준함을 실현시키고, 영화 보기를 통해 감상을 실현시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책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을
파악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가치와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쉽게 4단계로 정리했어요. 바로 감정 회상, 원인 탐구, 가치 인지, 가치 연결, 이 4가지 단계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파악해 볼게요. 우선 감정 회상은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즉 상황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몰입했던 순간이라고 질문할게요. 저는 한 5년 전부터 춤에 빠져 있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게 재밌고 즐기고 그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회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탐구 단계입니다. 상황을 더 깊게 생각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 제 춤을 예로 들자면 저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해진 안무가 있는 것보다는 즉흥으로 음악을 맞춰 춤을 추는 프리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은 음악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표현을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좋아하는 행동을 깊게 파다 보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순간들이 포착돼요. 그 순간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박자감을 몸을 활용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 저는 표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표현이라는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지 단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끝나도 무방하나 우리는 한 단계 더 가볼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 단계입니다. 연결 단계에서는 내가 인지한 가치를 느꼈던 또 다른 상황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단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디자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디자인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생각하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기 쓰는 것과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게 내 감정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제 예시가 너무 단적일 수 있으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탐구를 해보니까 그냥 골을 넣어서 쾌감을 얻는 게 아닌 팀 플레이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는 공동체와 화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연결해서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것도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좋아했고요. 친구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이 공동체와 화합을 중요시하기에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즉, 운동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실현시키는 사람이고요. 문제 해결을 통해도 공동체 화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가치를 정리하다 보면요. 작은 것, 힘든 것에서도 나만의 가치를 찾게 되는 습관을 길러요. 예를 들어, 저는 행사 기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샘 작업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치를 찾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공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행사 기획이 공간 기획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시선을 바꾸는 순간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몰입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가치와 감정들을 정리하고 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삶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불안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시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상, 탐구, 인지, 연결 단계를 거쳐서 나의 감정을 파악해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확신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실 나의 감정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오늘만은 이 방법으로 내 스스로를 파악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이 4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